안녕하세요. 농구대학과 디아도라가 이 디아도라 팝업 스토어 디아도라 게러지에서 함께하는 2023-24 시즌 NBA 프리뷰 특집 공개 방송. 저는 진행을 맡은 농구대학의 원석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옆에는 농구대학의 총장님이자 농구학자 농학이형 손대범 기자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의 NBA와 1, 2번 스크린으로 우리 NBA 팬분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염용근 기자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동환 기자. 오늘의 NBA와 이르농구로 유명한 기자계의 자이언 윌리엄슨 루키 이동환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디아도라 팝업 스토어에서 지금 이제 공개 녹화 중인데 좀 둘러보셨나요? 네. 예. 네. 그 염용근 기자님 여기 둘러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좀 놀랬죠. 아, 예. 처음 와봤으니까. 아, 예. 네, 인상 깊고요. 네. 이런 인테리어라고 하나요? 아, 이렇게 예. 좀 신선하고 팬분들이나 예. 또는 이제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정 좀 안 되시죠? 약간 이런 거 치워야 될 것 같고 이게 약간 저희 감성이거든요. 색칠도 덜 된 것 같고. 예. 그래서 디아도라 하면은 떠오르는 거 이동환 기자 뭐가 있을까요? 전 테니스. 테니스. 네, 테니스 쪽 테니스를 이제 제가 자주는 예. 못 보는데 시간대 맞을 때 그냥 우연히 한 번씩 돌리다 보는데 예. 그때 보면 이제 디아도라 예.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좀 놀란 게 사실 디아도라 팝업스토어도 팝업스토어지만 저희를 보기 위해 여기 발걸음을 이렇게 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네. 저는 정말 너무 먼저 감사드리다는 말씀.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솔직히 한 분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기쁩니다. 네. 예.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NBA 프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이제 스몰 토크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로 이제 NBA 개막이 딱 14일이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드컵도 있었고 아시안 게임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프리시즌이 좀 유독 짧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좀 어떠셨나요? 예, 이동환 기자는 어떠셨나요? 특히 월드컵이 거의 8월 말부터 열리면서 그 기간을 되게 채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은 행사들이 있었지만 그 기간에 또 NBA 선수들이 꽤 나왔잖아요. 월드컵에. 그러면서 그 선수들이 지금 각국 대표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좀 그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한 채 이제 프리시즌 맞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유명 기자님 어떠십니까? 저는 리그 측에서 팬데믹 사태 이후로 예. 이제 좀 파행 운영됐던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이제 완전히 정상화되는 시즌이 아닌가 싶은 게 사실 프리시즌 기간 자체는 굉장히 길었어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10월 18일 정도 개막을 했었는데 올해는 25일 개막이잖아요. 일개 2020년 버블 플레이오프가 늦게 끝났죠. 거의 뭐 11월 돼서 끝났고 그 다음 시즌이 12월에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 시즌이 또 7월 중순에 끝이 나고 그래서 또 그 다음 시즌 또 개막이 밀리고 그렇게 두세 시즌 가다가 지난 시즌 정상 운영되고 이번 시즌은 선수들에게 좀 더 많이 휴식을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정도 개막이 늦춰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체감상으로는 뭐 월드컵도 있고 뭐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래가지고 프리시즌이 짧은 것 같았지만은 NBA 자체적으로 보면은 선수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휴식을 줬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저도 NBA 기자지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하면 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런 데도 있었거든요. 저는 예. 오늘 NBA를 매일 쓰니까 하긴 예. 일주일 늦춰지니까 예. 좋다. 예. 저는 좀 민감하잖아요. 예. 손대범 기자님 좀 어떠셨나요? 이번 비시즌에 굉장히 바쁘시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월드컵이랑 아시안 게임이랑 뭐 여자농구 박신자컵 중계까지 해가지고 그 몇 개국을 중계를 하셨죠? 제가 9월부터 저번 주까지 17개국을 중계했으니까 예, 와. 굉장히 지금 쉴 틈이 없어서 예. 너무 빨리 개막하는 것 같다. 아. 한 달만 더 있다 개막하면 안 예.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해서 예. 좀 힘든데 그래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 황금빛 질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황금빛 질주. 그러면 이제 지난 시즌 NBA를 좀 환기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지난 시즌 NBA, 2022-23 시즌 NBA는 좀 어떤 의미셨나요? 재밌었다, 안 재밌었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저는 좀 저주가 풀린 시즌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세크라멘토가 17년 만에 풀린 거죠.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6년 그때 이제 좀 밀레니엄 킹스 전성기가 저물던 시기인데 그때만 해도 세크라멘토가 플레이오프에 이렇게 오래 못 갔나 사실 그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이제 긴 저주가 풀렸다는 생각이 들고 또 덴버의 우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즌 전만 해도 예상하기
또 쉽지는 않은 그림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변이 많이 일어났고 저주도 많이 풀린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대범이 형 입장을 대변하자면은 예. 르브론 제임스와 LA 레이커스가 근제를 과시했죠. 예. 이대로 쓰러질 것 같았는데 또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하면서 근제를 과시했고 또 우리 모두가 사랑하시는 지미 버틀러 그리고 마이애미 낭만 농구 그리고 또 세크라멘토뿐만 아니라 오클라호마 시티, 클리브랜드 그런 팀들이 이제 또 리빌딩을 착실하게 진행을 해오다가 지난 시즌 이제 결실을 맺었잖아요. 네. 그런 이제 현대농구에서 프런트가 업무를 어떻게 잘 봐서 또 팀이 빠르게 리빌딩 마무리 되느냐, 조금 느리게 가느냐. 예. 사크라멘토도 15년 동안 헤매다가 새로운 프런트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정상궤도에 진입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우리 총재님이 역시 지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 아담 실버로 농구대학교 안 불러줘요. 아, 내가 원래 계획을 나왜 했었는데 안 불러줘? 저희가 또 개막전에 한번 네, 꼭 좋은 시나리오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아담 아, 그래. 실버 꽁트 한번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가장 재밌었던 플레이오프 시리즈 지난 시즌. 저는 개인적으로 골스랑 킹스. 약간 이제 현대농구의 그 화력전에 좀 세련된 버전의 좀 정수를 보여준 거 아닌가. 네. 마지막 경기까지 가면서 정말 이제 커리랑 팍스랑 너무 멋있었고. 예. 또 어떤 게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아요? 저도 서부에서는 말씀하신 그 시리즈가 제일 예. 기억에 남아요. 또 커리의 퍼포먼스가 예. 워낙 압도적이어서 기억에 남고 동부에서는 역시 마이애미가 미러키 잡을 때 모습들 특히 사실 뭐 시리즈 초반에 아레토모가 빠졌다고는 해도 미러키가 그래도 우세해 보였는데 사실 이제 한 중반 넘어가고서부터 거의 진경기를 2번, 3번 연속 뒤집어 버리니까 아 그때 뭐 버틀러 팬이셨던 분들은 더 감격하고 아니셨던 분들은 그냥 버틀러 얘기가 완전히 빠지는 시리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마이애미 미러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후폭풍이 거셌죠. 뭐 여러 감독들이 경질을 되기도 했고 맞아. 또 미러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올여름에 또 거대한 딜을 하나 터뜨렸잖아요.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인상 깊은 시리즈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역시나 아. 이렇게 굽는다고 예. 네, 레이커스가 탈락한 그 시리즈 네. 그래도 우승팀한테 졌다 예. 라는 거에 위안을 좀 삼고 있고 또 예. 개인적으로는 덴버와 마이애미 시리즈가 정말 재밌는 게 뭐 덴버가 우승할 거라고 다 예상을 했지만 예. 저는 좀 경기 외적으로 이제 막 극장에서도 관람할 수 있고 그런 여러 환경적인 부분이 마련됐던 것이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리걸 스크린 그 구독자분들과 예. 같이 관람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여러 추억을 좀 안겨준 것 같아서 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야, 역시 농학이 형 아니랄까봐 한국 농구의 그런 산업적인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각자 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관점이. 올해도 극장에서 예. 하면은 이제 단체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예. 정기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패널 분들께 얼마나 농구 좀 잘하나 이제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깜짝 퀴즈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플레이오프 다 재밌게 보셨죠? 네. 르브론 제임스가 또 맹활약을 했는데요. 노익장을 과시를 했는데 르브론 제임스의 플레이오프 3점 슛 성공률은 소수점 없이 반올림해서 가겠습니다. 34%? 아 다운. 다운? 한참 다운. 한참 다운? 한참 다운? 르브론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33은 많이 한 거 아니야? 준수한 거 아니에요? 한참 다운이요. 한참 다운? 통산 플레이오프 지난 시즌 아이 작년이요. 예. 작년? 예. 아, 지난 이번 시즌? 시즌. 아, 예, 지금 그러니까 말 똑바로 최근에 해야지. 했던, 예. 올해 본 플레이오프인데 왜 화를 내? 한참 다운. 한참 다운.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3점 슛이 첫 3점 슛이 되게 늦게 들어갔잖아요. 제 기억이 나요. 역시 다릅니다. 18% 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너무 이거 아니야? 르브론 비하입니다, 이거 여러분. 예. 저는 25% 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28%. 오 다운. 아, 다운? 26? 정답. 예. 상품으로는 명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또 NBA가 올 시즌 달라지는 부분이 지난 시즌과 다르게 또 달라지는 부분이 꽤 있어요. 네. 가장 큰 거 두 가지를 꼽자면 저는 이제 PPP 룰. 음. 예. 플레이어 파티시페이션 폴리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룰이냐면은 NBA가 사무국이 이제 스타 선수들이 너무 이제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결장을 막기 위해 만든 룰인데 최근 3년 이내 올스타 혹은 올 NBA에 든 선수들은 동시에 쉴 수 없다. 이런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PPP 룰과 더불어서 인시즌 토너먼트가 생깁니다. 네. 네, 시즌 중에 동서부가 5개 팀씩 3개조로 나눠가지고 이제 단판제로 치르는 토너먼트인데 이게 정규 시즌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또 미국이,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잘 와닿지 못하지만 미국은 이 단판 토너먼트에 환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야, 이게 뭔가 동기부여가 될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미국에서는
또 레딧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아담 실버, 요 총재님 여기 계시지만 아담 실버가 최근에 도입한 게 타율이 굉장히 높아요. 실패한 적이 최근에 거의 없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 PP 룰에 대해서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당연히 소용이 있죠. 예. 이게 그 PPP 룰부터 살펴보면은 네. 결국 막대한 중계권을 지불하는 방송국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데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선수협회라든지 네. 리그에서는 현역 출신 선수들도 많고 또 리그에서 잔뼈갈국은 30년, 40년 동안 이게 참여해왔던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선수들 사정을 잘 알아요. 팀 사정도 잘 알고 당연히 왜 그들이 빠지는지 이유를 알죠. 하지만은 막대한 중계권료를 지불한 방송사는 그게 알게 뭐야. 우리가 이 정도 지불을 했으면은 뭐 이게 유료 방송이든 PPV든 어쨌든 그 선수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압박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은 그러면은 그게 반대를 할 수 있냐? 아니야. 중계권료가 오르면은 셀러리 캡이 오르고 셀러리 캡이 오르면은 연봉이 오르고 예. 그런 또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큰 영향을 끼칠 거고 결국은 선수들은 힘들겠지만은 예. 뭐 팀 메디컬 관계자들도 힘들겠지만은 예. 뭐 근래보다는 훨씬 많은 경기에서 스타급 선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빠져나가기도 힘들어졌으니까 예. 그렇게 또 생각해요. 티켓 가격이 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비싼 돈 주고 왔는데 예. 뭐 카와이가 빠졌다. 정말 맥 빠지는 일이죠.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 좀 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생산 관리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또 NBA가 이번에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설사 결장할지라도 어디가 부러진 거 아니면은 예. 관중석에 꼭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팬들이 딱 볼 수 있는 지역에 있어야 된다. 예. 그걸 딱 규정을 해놨어요. 예. 그런 점은 사실 와가지고 멀리서라도 볼 수 있게 어쨌든 팬들과 마주칠 수 있게 예. 한다는 것 자체가 좀 NBA가 얼마나 좀 팬들까지 생각했는지 예.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만한 돈 받으면 사실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렇죠. 네. 그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혼여행을 아직 여자친구는 없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왜 웃으세요? 네. 신혼여행은 꼭 미국으로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이 레이커스 경기나 볼스 경기 이런 걸 보고 싶은 게 꿈인데 갔는데 컬이 갑자기 결장하고 탐슨 컬이 막 그린 다 결장하면은 화딱지 날 것 같아요. 위긴스는 어때? 위긴스는 사실 저희가 위긴스 보러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성 기자가 얘기하시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혼여행이? 아니야. 원성 기자 신혼여행이 아니라 그 이제 결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팬들이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실제로 아담 실버 총재님께서 이제 그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그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사실 모든 경기에서 로드 매니지먼트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전국 중계 경기, 그런 빅매치에서는 로드 매니지먼트를 제한함으로써 팬들이 그런 빅매치에서 내가 좋아하는 슈퍼스타가 결장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뭐랄까요. 그러니까 경기장에 더 오게 쉽게 만들고, 더 경기를 전국 중계 기다리던 경기를 TV로도 보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눈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지금 NBA 연봉이 최근 뭐 한 몇 년 동안 보면은 거의 셀러리 캡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기반은 결국에는 이 전국 중계 딜이 계속 커지면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 노사협약 통해서 계속 셀러리 캡으로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선수들도 지금 받는 연봉이 결국 TV 중계권 덕분이고, 그 TV 중계권은 그런 빅매치를 이제 위주로 전국 중계권은 그런 이제 빅매치를 위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너무 가지는 것은 조금 이제 책임을 위반하는 게 아닌가.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영향도 클 것 같고 논란도 클 것 같은 것이, 지금 이 이제 PPP 룰은 노사협약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선수 노조와 이제 그렇죠. 그 구단 사무국의 노사협약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 사무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겼을 경우에 벌금도 선수가 내는 게 아니라 구단이 내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뭔가 약간 서둘러서 만드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구단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지금 부상은 아니지만 좀 쉬게 해줘야겠다 싶으면은 벌금 내고 그냥 빠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은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수정 보완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65경기를 출전해야지 이제 각종 시상, 선정 이제 순위에 들 수 있다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 이게 또 PPP랑 연동이 돼요. 이게 뭐 나이가 많은 선수는 상관이 없는데 25% 맥스 계약, 이게 지정신인 계약 또는 이제 슈퍼맥스 35% 계약을 맺는 선수들은 수상 실적이 필요하잖아요. 뭐 올 NBA 팀, MVP, 뭐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이어 이런 수상 실적이 필요한데 65경기는 무조건 출전을 해야 돼. 그렇죠. 그 이제 실적을 쌓으려면. 그러면은 이게 PPP랑 연동이 되잖아요. 예. 많이 경기를 나와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쉴 경기, 출전한 경기 어디 구분하냐면은 그래도 전국 중계 방송 경기에 출전을 해라. 이게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 이동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한 3, 4년간은 계속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야. 일단 1차적으로는 인시즌 토너먼트를 기반으로 만든 룰이기 때문에 이 NBA 입장에서 토너먼트가 참 무사히 치러지길 바라는 예. 게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일단은 예. 다 방송을 다 잡아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흥행시키고자 만든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또 인시즌 토너먼트가 결선 토너먼트가 라스베가스 T-모바일 센터에서 열리잖아요. 이게 또 약간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 쪽의 시장을 좀 체크를 해보고 그렇죠. 맞아요. 신생 구단 지금 이제 좀 떡밥을 이제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예. 만약 그쪽에서도 뭐 아이스하키 NHL이라든지 NFL에 성공한 것처럼 NBA도 조금 가능성이 보이면은 그쪽으로 구단을 창단해본 게 좀 더 푸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인시즌 토너먼트가 이제 사실 우승권 팀들은 별 상관없죠. 그렇죠. 예. 하지만은 진짜 오브젝트가 필요한 유망주 위주 리비는 팀들은 그런 이제 성취감 그런 걸 좀 장려하기 위해서 그쪽 좀 아래쪽 팀들 뭐 예를 들면 휴스턴이라든지 디트로이트 이런 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흥행에 좀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인시즌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그 이제 정규 시즌 상위권을 노리는 팀들한테는 좀 오히려 악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결승전까지 다 치르고 가면은 네. 정규 시즌이 늘어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오히려 악이 되고 그 지금까지 일단 메리트가 좀 약하다. 그냥 상금만 주잖아요. 지금은 약간 그런 말도 있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뭐 축구나 이런 것처럼 플레이오프 8위권을 아예 줘버리던가 뭐 이 정도는 돼야 선수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보너스 픽 있잖아요. 네. 1라운드 픽을 지금 30개 팀인데 30장이잖아요. 뭐 32장으로 늘려서 예. 결승 진출팀, 결승 아. 패팀 이런 게 예. 보너스 픽으로 예. 한 픽씩 더 주고 뭐 그런 아.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럽 축구 같은 경우에는 토너먼트 국가 그러니까 클럽 대항전이 예. 되게 많잖아요. 예. 뭐 챔피언스리그 있고 유로파 대회 있고 근데 NBA는 그렇게 대회가 많진 않으니까 그렇죠. 다른 좀 이득을 주기 힘들 것 같고 아. 저는 보너스 픽 그런 걸로 한번 예. 좀 성취감을 높이는 게 어떨까? 근데 저는 생각보다 컵 대회 때 열심히 안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WNBA가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충재컵 예. 하는데 굉장히 빡세게 해요. 아. 그 주전들도 30분 이상 뛰게 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을 치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토너먼트가 주는 딱 그런 매력, 그렇죠. 한 경기 이기고 올라갈 때 주는 그런 성취감,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선수들이 더 자극받아서 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 방송이 이것도. 예. 그러니까 이동환 기자님은 좀 이제 지금 이제 리빌링하고 있는 유타를 응원하잖아요. 만약 네. 본인이 유타를 응원하는데 인시즌 토너먼트가 딱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정규 시즌 성적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도 좀 예. 이제 그런 좀 하위권 팀들을 예.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좀 기대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유타는 리빌딩 팀이 아닙니다. 강팀이에요. 네, 강팀입니다. 네. 이제 NBA 슈퍼스타 존 콜린스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강팀이라고 믿고 플레이오프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유타 얘기는 틀리셨지만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틀렸다고? 아 알았어. 잘못하셨어요. 알았어. 네, 반성하시죠. 알았어.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인시즌 토너먼트가 그 이제 인시즌 토너먼트랑 플레인 토너먼트 이게 그 컨텐츠 자체 보면 이 단기전 단판 승부라는 매력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려 하지만 더 큰 그림은 저는 정규 시즌에 긴장감 불어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플레이 토너먼트가 그 자체로 재밌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 덕분에 2월, 3월이 되게 훨씬 더 좀 라이브했던 게 긴장감이 생겼거든요. 왜냐면 10위까지 플레이오프 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마지막까지 하위권 팀들이 경쟁을 맞아요. 하죠. 그것도 결국에는 대상은 하위권 팀이고 인시즌 토너먼트는 이제 12월에 열리니까 시즌 사실 초반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NBA가 개막하면서 오픈발 처음에 나오다가 진짜 한 11월 중순 넘어가면 그때부터 또 이제 긴장감이 좀 줄어들어요. 맞아. 선수 사실. 하나하나 빠지고 막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매치 때 다시 쭉 올라가는 건데, 근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긴장감의 공백기를 이 인시즌 토너먼트가 열리면서 되게 좀 많이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NBA가 지금 82경기 체제, 이게 또 PPP랑도 관련이 있지만, 이게 사실 경기 수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줄일 수는 없어요. 돈 때문에. 근데 그럼 이제 이 82경기를 선수들이 최대한 그래도 자기 에너지를 쓰면서 긴장감 있게 치르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사무국 입장에서 앞으로 중요한 미션,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미션인데 저는 PPP 룰도 그렇고 이 인시즌 토너먼트도 그렇고 이 긴 시즌을 선수들이 계속 좀 힘을 쏟게 만든다는 면에서 되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뭐 예. 르브론 같은 슈퍼스타들도 좀 이제 출전식 할 수 있게끔 좀
진짜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근데 면제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네, 르브론, 커리 뭐 8명 정도 드로잔. 네. 그러니까 막 누적 경기 합해가지고 네. 그거 기준으로 기준이 가지고 있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쉬게 해줘야죠. 그런 선수들은 좀 레전드인데.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보다는 인시즌 토너먼트를 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우리의 최종 목표는 6월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뭐 워싱턴이나 뭐 유타나 그런 애들 있잖아요. 6월 드래프트. 드래프트가 목표. 네, 파이널 이거 들어올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은 워싱턴 뭐 그런 팀들 양보합시다. 네. 야, 이게 참, 이 질문하기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참, 생각하시는 게 다 너무 다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거 판타지 리그 개꿀이다. 그럼요. PPP로 생기면서. 예. 이제 선수들, 이 선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마음 졸이리.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전문가분들은 좀 다르다. 네. 이 생각이 들었고, 이번 여름에 그 엔비드가 트위터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야, 이적 시장 이번 재밌다. 이번 여름 꿀잼이다. 했는데, 이적이 그만큼 많았어요. 예, 빅트레이드가 이제 최근에도 릴라드, 뭐 주루, CP3, 빌, 뭐 조던풀, 포르징기스, 스마트 다 옮겼어요. 예, 기억도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예. 스마트도 끼워주나요? 스마트까지 스마트까지 낍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좀 가장 논란 이적, 예, 논란 이적은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제일 최근 게 제일 놀랐어요. 아. 역시나 릴라드가 예. 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거든요. 솔직히 아예 파토가 나거나 예. 좀 약간 지지부진하다가 나중에 좀 다른 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승 후보로 갈 줄 몰랐거든요. 예. 그건 1억 간 게 제일 쇼킹했고 뭐 릴라드가 감으로써 더 강해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예. 보내도 왜 그런 팀에 보냈나. 네, 더 강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예. 들어서 놀랐습니다. 좀. 예.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수가 구단에게 얼마나 충성을 해야 하나. 네. 구단은 선수에게 얼마나 그런 이제 자존심을 지켜줘야 하나. 제가 스마트를 좋아하시는 거는 오늘 NBA 읽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결국 스마트도 그렇게 충성했지만은 크리스타스 포르징기스 트레이드에 연동이 돼서 네. 멤피스로 트레이드였죠. 가장 놀라운 이적이었어요. 스마트 같이 정말 보스턴이 리빌딩 그리고 강팀으로 올라선다고 할 때 그게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테이텀 브라운보다 오히려 더 상징적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충성을 바쳐봤자 예. 돌아오는 건 트레이드. 예. 이런 거 보면은 선수가 구단에게 충성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사실은 스마트를 보스턴이 어떻게 보면 좀 포기한 것에서 좀 많이 놀랐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그런 코트박적인 부분도 사실은 스마트가 되게 존재 가치가 크고 사실 코트 안에서도 이 선수가 사실 보스턴 수비의 완전 에이스이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맡고 있는 공격수를 전담 마크하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팀 동료들의 수비 위치를 토킹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그런 지정해주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코트 위의 사령관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공격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마커스 스마트는 수비 쪽에서 코트 위의 사령관이거든요, 보스턴에서. 자, 근데 그 대가로 포르징기스 데려왔다. 근데 포르징기스가 지난 시즌에 건강하게 워싱턴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이 선수가 왔다고 해서 과연 마커스 스마트를 잃었을 때 그 어떤 수비 뭐랄까요 손실을 보스턴이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을까? 테이텀 브라운 정말 좋은 선수지만 이 선수 아직 되게 좀 젊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보스턴이 진짜 우승에 가려면은 그 마커스 스마트의 공백을 약간 어떻게 보면 라이트 팬들 듣기 이상하실 수 있는데 스마트의 공백을 잘 메우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도 동의하는 게 주로는 좀 이제 흔히 표현하는 락다운 디펜드 유형이죠. 근데 스마트는 좀 커맨드 유형이에요. 지시를 하고 팀 차원의 5명 포메이션을 짜주고 그런 타입인데 그런 게 그냥 플레이 콜링이 주루가 보스턴 오자마자 그걸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고 또 보스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1-4-1호 시즌 때 리빌딩 시작하고 항상 포인트 하던 분들이었죠. 아이제아 토마스, 카이리 어닝, 캔바 워커 결론적으로 다 실패를 했죠. 근데 이제 스마트를 보내고 주루를 영입했어요. 근데 주루는 어떻게 보면 보스턴이 원하던 또 그런 포인트 하던 아니에요. 핸들러가 아니에요. 결국 스마트를 주루로 바꿨다는 건데 4살이 더 많고 연봉은 훨씬 비싸고 재계약할지도 모르네요. 저는 포르징기스 영입은 잘했다고 보는데 굳이 스마트를 잃으면서까지 그렇게 좀 팀 백코트, 프론트 코트를 개편했어야 되나. 로버트 윌리엄스 선수 나갔고 좀 우려가 됩니다. 보스턴 팬은 아니고요. 좀 우려가 됩니다. 스마트 팬인데. 저는 브라운한테 너무 큰 돈을 준 것도 좀 약간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봤을 때 주루 이야기는 딱 동감을 하는 게 어쨌든 스마트가 보여준 거는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단기전에서는
뭐 릴라드 같은 스코어를 막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즌 치를 때는 약간 좀 업다운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또 포르징기스도 마찬가지로 기대했지만 월드컵 때도 다쳐서 못 나왔고 이 선수의 내구성도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스턴이 우승할 까면 안 된다. 네, 생각합니다. 네. 레이커스 팬이 뭔가 사심이 그렇게 들어가시는데. 레이커스 팬분이 말씀하시니까 신뢰성이 확 떨어지네요. 아, 뭐 여기저기 누가 덕지덕지 붙이면 돼 지금. 진짜 지금 보면은 한 40년 셀틱스 팬 같아요. 아 이거 미러키예요, 미러키. 네, 40년 셀틱스 팬 같습니다. 세 분의 저기 셀틱스에 대한 저주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연동되는 질문이긴 한데 그럼 가장 안 어울리는 이적도 스마트 이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오히려 전 멤피스에서 스마트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다들 막 어린 선수들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뭐 본인의 일 때 누구 뭐 키우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팀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스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팀에 좀 이제 사고뭉치가 한 명 있잖아요. 예. 좀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예. 그런 좀 멘토가 되어줄 수 있고 저는 가장 안 어울리는 이적은 역시 브래들리 빌이 피닉스로 이적을 맞아. 일이 이게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결론부터 내고 이유를 찾는 그런 행동 있잖아요. B를 영입 안 했으면 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굳이 영입을 하고 나서 우리는 멀티 볼랜드가 좋니, 뭐 풀업 슈트가 많아졌느니, 플레이오프에서 강하니 하는데 영입 안 하고 다른 포지션 강화했으면은 그런 이유 찾을 필요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35% 전체 자력에 대비 3명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려는 건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릴라드 트레이드에 개입을 해서 그나마 튼튼한 디안드레 에이튼을 보내고 유서프 너키를 영입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너키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듀란트가 5번에서는 스몰 라인업을 더 많이 굴리겠다는 건데 또 그와 연동돼서 윙맨들 많이 영입했고 예. 결국 이 말을 조합에서 결론을 내면은 듀란트를 굴리겠다는 거잖아. 예. 그래서 B를 영입한 순간 뭔가 처음부터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더 어려운 길을 걸으려는 것 같아요. 뭔가 드라마를 쓰려고 하고. 나중에 아마 이제 NBA 스탯뮤즈 같은 사이트에서 그렇죠. 그 듀란트, 부커, 네. 빌, 넉시 다 네. 같이 뛴 경기 몇 경기 네. 그거 아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 아, 생각엔 60경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오늘 이제 깜짝 퀴즈 같은 거 찾다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평균 출전 시간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듀란트인가요? 예, 듀란트더라고요. 근데 지난 시즌에도 이미 충분히 좀 무리를 했는데 올해 이제 다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빅 컨디션에서 더 많이 뛰게 될 전망인데 듀란트에 대한 내구성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럼 이동환 기자 가장 안 어울리는 이적 재밌습니까 이 얘기? 저 재밌어요. 아 지금 준비한 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으면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 하기 전에 피닉스 얘기에 동감이 한마디 약간 예 한마디. 너무 투머치인가요? 빨리 해보세요. 네. 저는 이제 피닉스가 지난 시즌 케빈 듀란트 영입부터 해서 이 행보가 좀 되게 좀 뭐랄까요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타이밍을 보면 구단주가 바뀐 뒤부터거든요. 케빈 듀란트를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과한 투자로 데려오고 왜냐면 88년생 맞아. 나이도 많은데 그 다음에 올해 감독 선정했던 몬티 윌리엄스를 자르고 그리고 브래들리 빌을 데려오고 거기 스타일 뭔가 이 퍼리미터 자원이 많은 피닉스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감독 프랭크 보게를 데려오고 또 에릭 고든도 데려오고. 예, 에릭 고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거는 뭐 이제 피닉스 쪽에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나중에 뭐 기사를 쓰든 그런 것들을 봐야겠지만은 뭔가 구단주가 약간 FM 놀이 하는 듯한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저는 그동안 행보를 봐서. 그래서 사실 걱정이 돼요. 이런 내부적인 이런 부분에서 뭔가 톱니바퀴가 그냥 한 명이 그냥 억지로 밀고 가는 게 아닌가. 근데 다만 이제 전력은 강해 보이는데 과연 우승권일까? 그거는 솔직히 좀 우려스럽고. 반면 교사가 있죠. 예. MLB의 뉴욕 매츠라고. 예. 그래서 불과 1년 전에 그런 식으로 실패한 구단이 있는데 또 비슷한 사례가 NBA에 나와서 네. 흥미로워요. 뉴욕 매치는 그렇게 달리다가 1년 만에 폭망하고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네. 예. 근데 어떤 단장이든 간에 버튼 누르기 전에 자기는 성공할 거라 생각할 것 같고 아, 어떤 영화 감독이든 간에 영화를 찍기 전에 자기가 대박날 줄 알기 예. 때문에 아마 본인들은 아마 실패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안 어울리는 이적이 저는 올라디포의 오클라호마 시티 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올라디포가 좀 올랜도에서 그냥저냥 하다가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빵 터지면서 좀 이제 가치가 어느 정도 좀 그 다음에 인디애나 사실 인디애나에서 더 많이 터지긴 그렇죠. 했지만 그랬는데 근데 이건 좀 별로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재회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는 사실 핸들러가 너무 많아요. 젊은 자원들의 기회를 줘야 되고 지금 유로리가 MVP 출신인 바실리에 미치치가 이제 합류를 하는데 유럽 쪽에서는 이 선수조차도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 핸들러가 너무 많아서 길저스 알렉산더 있어서 별로 활약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런 걱정하는 여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핸들러 많아서 올라디포는 사실 와도 그렇게 의미 있게 뛰는 경기가 과연 있을까? 이 선수의 몸 상태도 사실 걱정스럽고 그래서 그냥 좀 크게 의미가 없는 합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네. 뭐 음반 내야죠. 네. 음반 내야죠. 그렇죠. 노래 좋아하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대부분의 이제 트레이드 사가가 끝이 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속을 썩이고 있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제임스 하든. 하든 이 친구가 나 올 시즌 안 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가 결국은 어찌어찌 미디어 데이는 불참했는데 이제 훈련에도 참가하고 이러면서 또 약간 땡깡 아닌 땡깡 계속 부리고 있는데 하든 이적한다 안 한다 이동환 기자. 네. 전 무조건 한다. 무조건 120%. 한다. 네. 언제? 저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데드라인 때. 2월에. 아, 영훈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2월. 2월. 이게 불과 1년 전에 사례가 나왔잖아요. 예. 데릴 모리 이게 필라델피아 고등학교 책임자는 네. 벤 시몬스 같은 사실 하든보다 훨씬 악성 제고였죠. 예. 근데 그 제고를 끌어안고 예. 또 올해 2월까지 버텼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네. 저는 11월 내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 11월 이거는 내로. 끌고 갔어요. 예. 왜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성적을 내야 되는 구단인데 예. 2월까지 참아주진 않을 것 같고 마지못해서 손해보면서 장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예. 끌고 가면은 엔비드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 네, 그걸 빨리 누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 최대한 빨리.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또 깜짝 퀴즈. 이번에 저희 앞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오. 해볼게요. 네. 예.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번 시즌 이적한 바로 그냥 손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번 시즌 이적한 데미안 릴라드는 평소에 농구뿐만 아니라 이제 힙합, 그 랩에도 관심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데미안 릴라드의 랩네임 그 예명이 저희가 방송하는 여기 지금 디아도라랑 비슷하거든요. 랩네임 말씀해 주세요. 대인 달라? 데임 달라? 스펠링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네. 데임달라 맞습니다. 아. 상품은 디아도라 지금 상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협의된 게 아니라서 예. 제가 좀 즉석적으로 했거든요. 예. 이적생 얘기는 여기까지 저희가 네. 했고 이번에 NBA를 또 재밌게 만들어줄 역대급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빅터 웬바냐마가 샌안토니오에 지금 1픽으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1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좀 굵직한 선수들을 보면은 르브론 그리고 자이언 그리고 웬바냐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웬바냐마 그 급일까요? 르브론급, 자이언급 좀 어느 정도 급이라고 보세요? 저는 데뷔 시점으로 보면 르브론 이상 재능만 보면 아. 르브론 위라고 봐요. 저는. 예. 예. 영현 기자님은? 저는 르브론까지는 아니고 예. 하지만은 과거에 비교하면은 웬바냐마 같은 그런 유형 빅맨이 있잖아요. 네. 좀 길되 예. 얇은 그런 실패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 르브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균 20점은 생각하는데 네. 막 팀 성적을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바꿔줄 만한 첫 시즌은 아닐 것 같고 네. 그냥 어리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는 좀 기준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 대학교 4학년 뭐 졸업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바꿔놨지만 지금은 좀 너무 어린 친구라서 본인의 활약은 좀 스펙타클하겠지만 예. 팀 성적까지 바꿔놓기는 2, 3점 걸릴 것 같다. 네. 그래도 일단은 최고 1픽이 되지 않을까. 야. 네. 썸머- 오늘도 보니까 돌파한 거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좀 그렇죠. 아마 썸머리그 때 그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가 있었죠. 프리시즌 예. 첫 경기가 있어서 제가 1쿼터 보고 왔는데 잘 뛰더라고요. 그 샌안토니오 측에서도 굳이 뭐 수비 리바운드 가담 안 시키고 그냥 속공 그냥 보내고 예. 그 컨택 같은 거 줄여주고 매치업도 홈그레나 할 때 잭 콜린스를 붙이고 하는 거 보니까 천천히 키우겠다는 의지가 딱 보였어요. 아. 그게 또 대범형 마이너한테 연동이 되는 게 예. 당장 뭘 해보겠다보다는 천천히 키워서 큰 그림을 그리겠다. 예. 그런 좀 샌안토니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범인들, 그냥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서머리그 경기 보고 야 거품이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서머리그 첫 경기 봤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솔직히 근데 좀 다 실망, 좀 기대 이해하진 않으셨나요? 굉장히 실망을 많이. 예. 저 사실 거의 또 현장 가 계셨잖아요. 예. 아 정말 솔직히 이렇게 안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안 예. 들어가서 좀 많이 실망했죠. 딱 솔직히 내려갔다. 근데 많이 안 들어가 조회수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럼 농구대학
시점 개꿀이었습니다. 너무 개꿀. 예. 제 입장에서는 조회수가 네. 잘 나와서 개꿀이었는데 네. 딱 활약만 놓고 봤을 때 실망스러웠고 또 그날 또 애가 되게 쫄아 있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인터뷰실을 같이 들어갔었지만 굉장히 쫄아 있었고 또 주변 말로는 어쨌든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그 사건 이후로 예. 굉장히 DM이나 그런 걸 많이 받다 보니까 예. 심적으로도 많이 쪼들려 있었고 예.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저는 그 썸머리가 좀 하나의 미리 맞는 회초리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았어요. 네. 저는 제가 뭐 딜런 브룩스, 마커스 스마트, 네. 마이클 포터 주니어, 존 월 다들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제가 그런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저는 슛이 안 들어가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요. 예. 좀 이제 그 멀리 가기 위해서 좀 원격을 쌓는 게 아니냐. 그래서 원래 서머리에게는 제가 별로 가치를 안 두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빨리 시즌이 시작해서 본격적인 이제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웬반야마가 3년 안에 분류를 좀 해주세요. 3년 안에 기대치 MVP 혹은 올 NBA 혹은 올스타 아니면 올스타도 안 된다. 넷 중에 이동훈 기자. 저는 웬만하면 3년 안에 올스타, 올 디펜시브 팀, 올해 수비수 거의 투표 3위 이내까지 무조건 간다. 아, 투표 3위 이내까지? 네, 3위. 아, 되게 어렵게 말하네. 올해 수비수는 좀 빨라. 되게 어렵게 근데 말하네. 그 정도는 예측이 쉽지 않아요. 3위 이내면. 올해 수비수 1위. 아, 예, 투표 아. 1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웬반야마의 기대 제가 가지고 있는 10 중에 거의 7, 8은 수비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이제 그동안 드래프트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영상 통해서 팬분들께 많이 알려줬던 거는 아니 그 키에 핸들링이 슈팅에 이게 뭐야지만은 사실 실제 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 가장 압도적인 부분은 수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 농구에서는 결국에 이제 뭐 옛날에 비해서 포스트업 안 한다고 하지만은 문법이 달라졌을 뿐 관점은 똑같아요. 골밑 득점이 많이 나와야 그 팀이 이길 확률이 높고 그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가드든 포워드든 빅맨이든. 근데 웬반야면은 림 프로텍팅 측면에서 저는 거의 역대 최고급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빅맨은 그 이제 림을 기준으로 좌우 중에 거의 한쪽 부분만 커버를 하고 반대편은 순간적인 민첩성을 커버하는데 웬반야면은 그 양쪽을 다 커버하는 느낌이에요. 이쪽에 있다가 몸 돌려서 타이밍이 약간 늦어도 팔 뻗으면 림 프로텍팅이 되니까 실제로 프랑스 리그에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블로그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반야마는 이 선수에 대한 수비 기대치는 거의 약간 에반 모블리 플러스 케빈 가넷 플러스 뭐 거의 그 정도? 예, 그러니까 거의 역대급 수비수가 될 자질이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피지컬. 그러니까 그 큰 몸이 이렇게 몸을 자꾸 턴을 하면서 양쪽 림을 프로텍팅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서머리그에서 보여줬지만은 그 스위치 수비 이후에 외곽에서 퍼리미터 자원들 샷 컨테스트도 팔이 너무 기니까 약간 늦어도 팔 뻗으면은 컨테스트가 돼요. 그리고 오늘도 나왔지만은 오늘 처음부터 루도트 외곽 자원들 막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는 샌안토니오가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외곽에서 그렇게 이제 슈터들 수비를 하면은 이제 페인트 존 근처에 서 있다가 림 프로텍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빅맨을 직접 막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헬프 수비수로 쓰고 외곽 슛 던지면 컨테스트 하고 달려가서 아웃렛 패스 받아서 네. 이지 득점. 이게 사실 지금 샌안토니오가 쓰려는 패턴이고 저는 그런 부분 사실 오늘 보면서 포포비치 감독 만난 게 진짜 최고 양수 같다. 어설프게 빅맨 맞고 했으면은 얇은 몸이 더 이슈가 두드러졌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소속팀 감독 빨까지 받으면서 저는 이 선수가 올 디펜시브 팀 무조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첫 시즌 평균 파울 3.9개 봅니다. 네, 굉장히 아마 올릴 거예요 통계를 하면. 지금 첫 시즌이 굉장히 고전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그런 것들도 트레이닝을 통해서 강화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동환 기자 말대로 한 3년 내로는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저는 3년 맥시멈 올스타. 올스타에서 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는 2년차 올스타 그리고 올 NBA 팀은 한 4, 5년차 때 선정이 된다고 보는데 좀 선정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동환 기자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게 현대농구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리그 차원에서 웬바냐마 같은 유형 빅맨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트레이닝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옛날에 노비츠키 좀 미안하지만 박은현이 이런 친구들이 서 있으면은 NBA가 세계 최고 농구 리그라 하지만은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얘가 슈터인가? 아니 뭐 리바운드인가? 포스트업을 해야 되나? 몰랐어요. 90년대 감독들한테 요키치 데려다 놓고 얘 어떻게 해보세요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 이제는 노비츠키 같은 선수가 당장 리그에 딱 떨어져도 얘는 바로 스트레치로 쓰면 되는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또 한 기자님 마찬가지로
포포비치는 그런 유연한 감독이죠. 예전에도 덩큰 위주로 농구를 가다가 또 모션 오펜스로 바뀌고 그런 유연한 방식으로 이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웬바냐마는 우려와 달리 빠르게 좀 빅스타로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예. 예. 저도 이동환 기자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좀 공감을 하는 게 그 웬바냐마를 보면은 굉장히 좀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특히 외곽에서 이제 컨테스트 하는 장면을 보면은 좀 기괴하잖아요. 이질적이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이질적일까 했는데 피지컬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게 큰 선수가 외곽 슛을 이렇게 막는 장면 자체가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지난 시즌에 프로토타입이 있었죠. 예. 볼볼이라고. 그러니까 미리 보는 웬바냐마. 미리 보는 웬바냐마가 있었죠. 웬바냐마. 예. 그래서 볼볼이 프로토타입인데 네. 웬바냐만큼 어질리티랑 기동력이 좋아요, 확실히. 하지만은 수비 위치를 잡는 능력, 그리고 팀 플레이 융화된 능력은 많이 떨어져서 그 친구가 전임원이 됐거든요. 근데 웬바냐마는 말 그대로 프로토타입 볼볼보다 훨씬 완성된 선수니까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맞춰주셔도 됩니다. 검색하시면 안 되고. 웬바냐마의 어머니는 프랑스 국적의 농구 선수이고 아버지는 이 나라의 멀리뛰기 선수였습니다. 웬바냐마의 아버지의 나라는? 정확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나라. 아, 가나? 땡. 모로코? 땡. 약간 비슷한 그쪽 계열이에요? 이집트? 모나코? 아, 아, 콩으로 시작합니다. 콩. 콩고? 비슷합니다. 정확히 말씀. 플레인. 콩고 민주공화국? 이걸 어떻게 맞죠? 아, 제가 좀 예. 지리 잘 알아요. 아니 이걸 아, 콩고 민주. 예, 콩고 민주공화국까지. 예. 민주공화국. 이거 상품으로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걸로 좀 오래 버티려고 그랬는데 명예 바로 2 정립되셨습니다. 명예 2 정리 플러스 2 됐습니다. 근데 이 멀리뛰기 선수라고 했죠.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바냐마가 어릴 때 키가 빨리 크잖아요. 그런 큰 선수들은 그때부터 이미 아버지가 멀리뛰기 출신, 육상 선수 출신이니까 점프하는 법이나 그런 본인이 쌓은 노하우를 그러니까 부상 안 당하게 잘 뛰고 잘 달리는 법을 많이 가르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어떤 아프리카 요즘에 참 아프리카가 대세구나. 네, 방금 좀 그거 같았어요. 네. 그 이제 알스 신잡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런 제가 유희열 같은 사람이 웃자고 한 얘기 그 퀴즈 같은 데 오면 그 진지하게 이제 약간 그 있잖아요. 유시민 막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딱 거기 이어나가잖아요. 또 그거 오셨는데 같았어요. 하나라도 또 네. 좋았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서. 좋았어. 네. 왜 이렇게 괄시 받고 살아요? 왜 이렇게 괄시를 받아? 말씀 많이 하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 나락쇼 예측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즌 득점왕 리그 득점왕은 누가 될까요? 지난 시즌에 이제 속공이나 이런 트랜지션 그 룰이 NBA에 바뀌면서 득점이 확 올랐어요. 평균 30득점 이상 하는 선수가 확 늘었죠, 이제. 네. 그러면서 굉장히 득점 인플레이션도 좀 많이 되고 스타 선수들이 이제 많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올 시즌 득점왕은 누가 될까요? 유명무 기자님. 저는 그래도 우리 치치 돈치치 한번 돈치치. 밀어보겠습니다. 물론 어빙이 영입되면서 예. 좀 이제 득점이 좀 이제 나눠지겠지만은 네. 그래도 돈치치가 한 번 정도는 이제 벽을 깰 때가 왔어요. 예. 더 이상 이제 유망주가 아니고 이제 엄청난 연봉을 받는 한 팀의 간판이잖아요. 예. 이제는 벽을 깨고 나서 MVP 득점왕 차지할 때 된 것 같아요. 네. 득점 2위에서 이제 1위로 올라가는. 아, 그럼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탈락하는. 겨울께는 네. 그렇습니까? 레이커스가 탈락하겠지. 벽을 깨는 돈치치, 벽깨치. 네, 손대범 기자님 득점왕. 저는 그 선수. 예, 잠깐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름이 너무 길어. 아, 발음 네. 조심. 발음 예. 발음 아. 네, 이번에 월드컵 때 하도 뒤어가지고 예. 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네, 이름이 너무 긴데 네. 지난 캐나다 때도 이제 보였지만 네. 확실히 지금 자기 능력치를 깨달은 것 같고 NBA에서도 충분히 통하고 네. 확실히 좀 더 스피드가 더 빨라지면서 올해는 더 많은 득점에 가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론 핸들러가 늘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선수의 존재감도 키울 것 같아서 저는 길저스 알렉산더가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한 번 올라가지 않을까. 예. 이동환 기자. 저는 엔비드 3년 연속? 3년 연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 하승 상황 때문에 거의 강제로. 그러니까 2년 전에 처음 할 때도 결국 벤 시몬스 상 때문에 거의 트레이션까지 거의 다 하면서 강제 득점왕 됐거든요. 네. 네. 저는 엔비드는 건강하면 거의 웬만하면 득점왕일 것 같고, 솔직히 저는 르브론 제임스 생각도 했어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최고령 선수가 됐는데 이 선수가 그런
최고령 선수로 득점왕 차지한 센세이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레이커스가 이번에 영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르브론이 득점왕을 한다는 거는 팀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플러스로 르브론이 어시스트왕 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충분히 있다고.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득점왕 아니면 어시스트왕 이 한번 맘먹고 한번 할 때 됐다. 딱 65경기 뛰고. 그러면 예. 그만큼 디안젤로 러셀 같은 핸들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언제까지도 일어나지. 그래요. 그렇죠. 네. 지난 시즌 지금 말씀하신 아까 조롱하신 분도 있지만 아, 조롱하지 않았어요. 예, 플레이오프 탈락팀 중에 올해는 이 팀 다시 플레이오프 무대에 오를 것이다. 아. 예, 그러니까 어떤 팀들이 좀 있냐면 대표적으로 댈러스가 떨어졌고요, 인디애나 그리고 샌안토니오랑 유타, 포틀랜드 이런 팀들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다시 컴백할 것 같다라는 팀 있습니까? 일단 뭐 유타 저 하나 일단 기본으로 아, 먹고 가고요. 예. 네. 이유가 솔직히 있나요? 자신은 없어요. 근데 서부가 솔직히 이번에 샌안토니오 제외하면 거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포틀랜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저는 유타를 이제 그냥 사심 담아 넣고, 서부에서는 휴스턴도 꼽고 싶어요. 저는 휴스턴이 주목받지 못하는 다크호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 휴스턴을 보면은 거의 약간 유망주는 잘 모으는데 그냥 기본기는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팀 같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프레드 밴블리도 오고 그런 이제 뭐 베테랑들 잘 데려오고 이제 딜런 브룩스도 왔죠. 그리고 보스턴의 수비를 리그 최고 수준으로 바꾼 이메 우도카 감독이 왔기 때문에 그냥 문제였던 거를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의사 잘 만났다, 진짜. 그래서 휴스턴이 재능은 워낙 좋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이번에 서머리고 굉장히 경기력 좋았고 그리고 이제 뭐 스틸 피긴, 캠 휘트모어나 이런 선수들 재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플레이오프권까지 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휴스턴, 그리고 동부는 저는 그냥 기대되는 팀으로 디트로이트 꼽겠습니다. 이제 그저께죠? 예. 어젠가요? 네, 서머리그 프리시즌 첫 네. 경기를 봤는데 확실히 몬트윌리엄스 감독 체제에서는 좀 색깔이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케이드 커닝햄을 진짜 메인 핸들러로 쓰는 시즌이 될 것 같고, 젤련 두런이 거의 과거 한 10년, 12년 전에 디안드레 조던 같은 선수가 될 것 같다는 느낌까지 받아서 디트로이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저도 눈여겨보고 제일 재밌을 것 같은 팀 두 팀이 디트로이트와 휴스턴인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약간 이름값은 있는데 농구 자체는 굉장히 산만했던 팀인데 둘 다 좀 약간 체계가 잡혔다? 아마 그래서 올 시즌에 좀 기복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보기에는 굉장히 즐거운 팀, 강팀도 종종 잡고 그런 팀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디애나 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영입도 오비토핀도 그렇고 좀 알차게 영입이 잘 됐기 때문에 인디애나도 지난 시즌에 사실 초반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상만 없다면은 충분히 동부에서 어느 한 팀 끌어내리고 플레이오프에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올랜도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이 예. 리빌딩이 착실하게 되게 잘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미드 시즌에 괜찮은 핸들러 한 명을 영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좀 플레인 토너먼트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실 지난 시즌에도 얘네들이 탱킹한다고 좀 완급을 조절한 거지 네.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랜도가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홈에서도 굉장히 잘했었고 네. 벤케로가 왔기 때문에 흥행적인 면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로스트에서 없애야 될 선수가 몇 명 있어요. 걔들을 다 치우고 또 다른 이제 핸들러 영입하면은 핸들러 잘 되지 치워야 않을까. 될까요? 치워야 될 선수가 한 2명 보이죠, 거기. 네. 그럼 이제 핸들러 그러면 후보군까지 여기까지 예측해 주시면은 진짜 이거 맞으면 난리 납니다. 저는 사실 하든이 올랜도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요. 예.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하든 유형 핸들러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하든이 가는 건 상상해 봤는데 진짜 약간 튜터링도 좀 될 것 같고. 왜 예. 펄츠도 보내줬잖아요, 예전에. 예. 하든인데 또 올랜도가 좀 동네가 심심해서 좋아할까 솔직히. 그렇죠. 재밌게 즐길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디즈니랜드에서 거의 이렇게 실버타운인데 거기가. 솜사탕 들고 네. 있는 그런 거랑 좀 어울리진 않죠. 옛날에 칼 푸즈마가 저격도 했죠. 올랜도 같은 팀에서 뛰는 것보다 관심 받아서 좋다고. 음.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옛날에 이동환 기자 같은 막 에어블 같은 데서 방송하기 싫다고. 네, 자기는 이제 컴플에서 놀겠다고. 잘못된 어. 이미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진짜 이제 대망의 마지막 예측이죠. 우승팀. 우승팀. 챔피언. 어디가 될 것인가. 이동환 기자. 대담하게. 진짜 너무 어려운데 전 미러키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예. 일단 사실 감독 바뀐 게 약간 변수긴 해요. 근데 그 에드리안 그리핀 신인 감독이 부대 놀조 체제에서 잘 됐던 거를 확 뜯어 고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거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디테일만 조정하고 릴라드에 맞춰서 갈 거라고 보고 결국 이제 뭐
사실 이제 거의 평균 연령이 리그에서 거의 가장 높은 팀이긴 합니다만 미들턴이나 로페즈나 이런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기여도가 높은 자원들이 거의 그대로 있고 그레이슨 알렌 나갔지만 사실 큰 타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할러데이가 릴라드로 바뀌었는데 물론 조지칼 전 감독이 뭐 약간 의도치 않은 저격 아닌 저격을 하긴 했지만 릴라드가 매치업 헌팅을 당하는 상황에서 미러키는 수비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포틀랜드에서 릴라드가 사실 계속 실패했던 저는 사실 지분 상당수가 너키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수비수들을 만난 릴라드는 분명 우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러키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피니스까지 같이 묻어버렸는걸? 좋습니다. 연영근 기자님의 저는 일단은 예. 굉장히 안타깝게 우승을 못했으면 하는 팀이 있어요. 안타깝게 우승을 못했으면 정말 안타깝게 예. 3승 4패로 떨어지는 예. 이런 팀 골든 스테이트요. 크리스폴 때문에. 예. 왜 그러세요? 예. 크리스폴의 그런 웃으면 안 되지. 밈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크리스폴이 마지막 실책해줬으면 좋겠어요. 커리나 이런 프랜차이즈 스타들은 다 지켜줘야죠. 지켜줘. 저주 아니야 거의. 이거 업로드 못하겠다. 저희 지금 한이 아니요. 80%가 골스 팬이에요. 저는 골든 스테이트는 다 지켜줬습니다. 예. 폴이 실책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네. 역시 덴버의 2연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 예상합니다. 뭐 덴버. 사실 2연패 팀은 관심이 없고요. 그냥 골든 스테이트가 아쉽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조회수는 많이 나오고 예. 조회수는 진짜 많이 나오고 예. 왜? 자, 이제 왜? 최악의 그 다 들어갔어요. 골스의 우승 예측과 저주와 폴과 커리 팬들의 갈라치기까지. 나는 예. 커리랑 탐슨은 건드리지 않았어. 이거 그냥 일리거를 올리죠. 일리거 시리즈 올리고 이거 어떤 일로 쇼츠가 안 돼, 쇼츠가. 이거 잘라가지고. 이거 쇼츠하면 300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송대범 기자님의 또 이제 기가 막힌 예측. 네, 저는 심적으로는 늘 레이커스. 네. 의심을 전혀 하지 않는데 네. 하지만 현실과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미러키는 우승 못한다고 봐요. 아. 릴라드가 일단은 얼마나 건강할지 모르는 일이고 또 저는 헌팅을 당했을 때도 약간 좀 당하는 방식들이 똑같기 때문에 얼마나 커버해 줄 수 있을까. 말 그대로 미러키는 좀 나이가 많이 든 팀이고 예. 그런 변수를 좀 통제할 수 있는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컨퍼런스 파이널까지는 가겠지만 결국에 잡힐 것이다. 아. 저는 조선핸드바에서도 보스턴이 이제 올라갈 거라 했는데 네. 그 기조를 지켜서 보스턴이 올라갈 것이고 우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덴버가 2연패 하지 않을까. 아. 네. 왜냐면 좀 요키치가 막 부진해가지고 울면서 집에 가는 게 상상이 안 가야지. 아. 네, 확실히 좀 물에 오르고 머레이도 확실히 올라온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덴버가 2연패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덴버, 미러키 이렇게 쭉 예측을 해주셨고 저는 골든 스테이트 커리가. 제가 뭐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또 이제 힘들어져. 근데 진짜 폴하고 그 커리의 그 시범 경기 때도 그렇고 연습할 때 보면은 시범 경기 아니 연습할 때 보면 예. 2대2 플레이만 연습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게 얼마나 많은 팀들을 골탕 먹일지는 상당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진짜 예. 어떤 수가 나올지 그건 이제 이번 시즌 많이 잘라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아,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그 잠깐 뛰었는데 그 이제 그 특히 골스 쪽에는 이제 트위터나 이런 데를 보면은 전력 분석해주는 그 비디오 필름 네.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그 폴과 커리의 이제 그 이제 21이라고 하는 그 피스톨 액션이나 이거를 하나하나 컷별로 이제 분석해 주셔가지고 벌써 엄청 올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NBA 팬들이라면 상상해볼 만한 조합들이 이제 보통 옛날 같으면 뭐 르브론과 하워드, 르브론과 폴, 뭐 이제 뭐 르브론 멜로, 그러니까 그런 슈퍼스타들이 같이 뛰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성기가 지나서 이루어지긴 했는데 폴 커리는 뭔가 약간 진짜 거의 끝자락쯤에 정말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조합인 것 같아서 정말 좀 많이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사들끼리 만난 거니까 예. 네, 재밌을 맞아요. 것 같고 여기 그림만 이제 삽질을 안 한다면은 예.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아, 네. 저도 정말 잘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냥 우승만 못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분들의 전문가분들의 우승 예측까지 들어봤고 오늘 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제 NBA 하면 떠오르는 세 분의 농구 전문 기자분들과 함께 디아도라 게러지에서 2023-24 시즌 NBA 프리뷰 특집 공개 방송했는데요. 여기 이제 성수동에 있는 팝업 스토어 디아도라 게러지가 이제 10월 18일 수요일까지 계속 열리니까요. 이제 자세한 주소는 저희 영상에 안에 넣고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농구대학의 원상현 기자였고요.
오늘도 말씀 잘해주신 세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곧 다가오는 NBA도 저희 농구대학과 그리고 일리걸 스크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